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입국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지역사회에서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황에서도 전파력이 있어서 전염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드립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을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님, SBS의 김영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매일매일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입국자가 90% 가까이가 국내 유학생이나 교민이긴 하지만 10% 이상이 지금 해외에서 유입하는 분들이고 단기 치료자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다 봉쇄 작전을 하고 있는데 감염원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한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지금 그것을 조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똑같이 이제 봉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확진자로 검역에서 걸리거든요. 근데 검역에서 걸리더라도 그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증상으로 들어오는 분이 대단히 많죠. 특히 10대, 20대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분명히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한적으로 계약을 맞물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달이라도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감염원 차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국 제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입국 금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를 좀 가장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해외 유입, 중국 입장에서는 역유입이겠죠? 그렇습니다. 발원지가 중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젯밤 11시쯤에 중국 당국이 중국 비자나 거류를 갖고 있는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마라. 네,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또 경유 비자를 갖고 있는 것도 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만 외교나 공무, 초청, 승무원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좀 밤 11시라는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중국에서 이게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난달에 한창 중국에서 또 확산이 있었을 때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의 입국을 자기들이 이제 걸어 잠궜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 당국은 또 전 세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WHO에서는 그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막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중국 당국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본인들이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좀 굉장히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중국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우한, 후베이성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선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는 실익이 없다.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이 돼가고 있고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실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럽과 미국 각국은 사실상 지금 문을 닫아놨죠. 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제 원리도 있겠지만 사실 유럽이 전체를 봉쇄하는 거는 경제가 중요하지만 만일에 우리 가족이 죽는다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어차피 이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 경제는 같이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생명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더 이 지금 유럽발이나 미주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막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계약은 아마 거의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내에서 아무리 안정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의료진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안심진료를 하고 왔는데 예. 그때 마스크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스크를 2시간짜리가 아니라 3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2시간 반째 되니까 제가 호흡이 곤란해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짧은 시간을 진료해도 힘들지만 대구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의료진도 이제 너무 많이 지쳤는데 게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럽, 미주 입국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주고 조금 어제 감염학회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진들 너무 지쳐 있고요. 그리고 이태리가 의료진이 5천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떨어지고 그런 점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좀 정책을 좀 우리 국민을 위한 생명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이 가까운 상황에서 외부의 입국자들이 들어와서 감염원이 된다면 절대 계약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한 점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지금이라도 네. 한 달 정도라는 시한을 두고서 맞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교민들 입장에서는 와야겠죠. 예. 그러니까 교민들이 오지만 만일 교민들이 들어오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국내 이런 감염원을 저희가 각오하고 교민들은 받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타인을 위한 최소한 배려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이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정부에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정부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퇴치하기 위해서라도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 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해외 유입이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 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유럽발 그리고 미국발 자가격리 전수조사 이 정도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이상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예,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해서 입국 금지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역하겠다. 지금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있다. 왜냐? 통제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방역 당국의 능력, 역량 혹시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라는 일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전 의료진이 그쪽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겨우 지금 조정을 하고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에서. 그럼 만일 서울이나 이런 데서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도 유럽, 이탈리아, 미국, 중국과 똑같습니다. 의료진은 한정돼 있고 의료 지원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운이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대구란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분명히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 단기 치료자들 감염시키고 가면 중국의 한 분이 이 전 세계로 지금 이 병을 퍼뜨렸겠죠. 예. 처음에는 발생자가 분명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10%밖에 외부에서 안 들어온다고 하시지만 그 10% 중에는 많은 감염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10대, 20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본인들은 증상이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최소한 치료 약제가 개발이 될 때까지는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그것은 아마 전 세계적인 공통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문을 닫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특정할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주 동안 무조건 자가격리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3주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2주 후에도 발생을 하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3주 후에 발생하면 그 한 분이 또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올 때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외에서 치료나 그런 검사를 못 받아서 불안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 들어오면 최소한 남한테는 이 전염을 시키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들어오신다면 전 3주 이상 자가격리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외국인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교민들은 들어오되 2주 동안은 또 3주 동안은 자가격리하고 네네. 증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검사 받고 네네.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거는 그런 최소한의 말씀이신 거죠.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코로나19가 확산하다 보니까 야, 한국이 더 차라리 안전하다. 모국이 더 안전하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유학생들 또 교민이 상당히 많죠.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에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그쪽 이제 미국은 오늘 중국이랑 이태리를 제치고 이제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가 됐고 또 유럽 쪽도 굉장히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고 또 검사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더 좀 많이 귀가가 늘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확진 판정을 나중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검사를 먼저 받았나요? 이 제주에 가서 며칠을 가족관계 휴가를 네. 보냈다는 그 유학생이 네. 검사를 받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들어오면 이제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권고였습니다. 예. 그냥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그 증상은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그 들어올 때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가서 거기서 검사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간 게 아니고 예. 그 들어온 다음에 아마 그때도 이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감염은 돼 있었을 텐데 오고 나서 이제 동선대로 움직이다가 처방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겁니다. 예, 이 JIBS 제주민방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들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의 한 대형 리조트입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19살 유학생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체크아웃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3일간 방역하게 됩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돌아온 A씨는 2주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입국 닷새 만에 제주로 가족여행에 나섰습니다. 4박 5일간 렌터카로 제주 북부 지역 곳곳을 돌았습니다. A씨는 제주 방문 첫날부터 오한과 몸살 같은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약국은 A씨의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하고도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 않았고 A씨도 방문지 30여 곳 가운데 절반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바로 검사를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접촉한 4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우선 A씨 모녀의 행동이 고의성이 짙다며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저 가족과 유학생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겠지.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같이 갔다 오자. 그리고 나서 집에서 푹 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막상 저렇게 확진 판정까지 받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시점입니다. 뭐 이런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족 여행이 가능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쪽에서 들어올 때는 미국이나 그런 데서 위험했으니까 들어왔죠. 네. 들어왔으면 최소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치료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지 않습니까? 좀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사실 지금 다른 나라는 보면 뭐 벌금이 4천만 원, 뭐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병이 타인에게 감염이 되면 어떤 분은 사망을 하실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하면 의도가 없지만 어떤 살인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서운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사실 저는 돈으로 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돈보다는 좀 다른 어떤 제재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 아니요, 그런까지는 아니지만 예. 조금 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그런 효과적인 좀 다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아까 브리핑 내용 보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학생에 대해서 SNS나 인터넷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 지금까지는 이제 자가격리의 권고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새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27일 오늘이죠. 오늘 새벽 0시부터는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도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발생한 케이스들은 그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까 지금 반응 나오는 것처럼 무엇보다 지금 전 국민들이 전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다들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유학생이 이렇게 멋대로 행동을 해서 이 병이 퍼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유학생 상대로 해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원희룡 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동이나 접촉을 다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상까지 있는데 굳이 제주도를 가족끼리 와서 그것도 온갖 그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니까 사후에 확진되다 보니까 졸지에 전부 영업 폐쇄하고 거기에 영문도 모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가 격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1억 원 이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법 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국민의 의무죠. 원희룡 제주지사의 마지막 발언이 사실은 교수님도 그 말씀하고 싶으셨던 맞습니다.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네. 나 하나 괜찮겠지 했다가는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네, 정말 그 아픈 분들,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약간 불편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대구가 고향이어서 이 대구에 다녀온 SBS의 한 PD가 이 자가격리 그 기간 어떻게 생활했는지 스스로 기록한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은 없었지만 기침이 간헐적으로 나왔고 증상을 자각한 시기부터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안에서도 마스크 내내 쓰기, 다니고 있던 요가원 안 가기, 약속 안 잡기, 사람들 많은 곳 안 가기. 동선이 밝혀졌을 때 조롱받고 비난받지는 않을까 두렵고 내가 사람들에게 옮겼으면 어떡하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지?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당장 자다 호흡곤란이 오면? 폐가 많이 상하면?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 집 밖을 절대 나서선 안 된다. 당연히 사람 또 만나면 안 된다. 예, 이 PD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이 머리와 가슴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타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아프면 안 된다. 그게 저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정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나 위생 지침 이런 것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우리가 외국인 입국 금지, 우리의 공항을 문을 닫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대책을 하나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한 대책인데요. 이제 앞으로 정부는 한국으로 오는 모든 비행기에 타는 모든 사람에게 발열 검사를 하고
37.5도가 넘는 발열이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치는 말 그대로 모든 한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배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열이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정부가 오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데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진들이 또 의사들의 모임에서 정부를 향해서 정말 이제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백경란 이사장 네, 맞습니다. 백경란 이야기였죠? 이사장님 네, 말씀.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이 너무 지쳐 있고 외국인까지 치료해 줄 정도로 일선의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의견,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 의료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의료인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혐오나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발열 체크를 다 하고 증상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원혜 기자. 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예. 특히 미국의 확산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그 환자가 제일 많았던 건 중국이어서 어제까지 네. 중국이 8만 1,000명 정도 됐었고 이태리가 7만 4,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6만 8,000명 정도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미국이 이제 8만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중국을 제치고 지금 전 세계 그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갔고요. 또 그만큼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이 초기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마도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역사회 전파가 된 거죠. 코로나19의 전파력에 대해서 초기에는 미국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일 것이다 생각했고 유럽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워낙 예. 오가는 사람들이 네, 많다 그렇죠.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대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진이라든지 의료시설이 너무 지금 그 제일 의료가 잘 되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물품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뭐 간호사분이 까만 비닐을 입고 환자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방역복이 없고. 예, 그래서. 방역복이 부족해서 그리고 결국 그 간호사분은 사망을 했다 이런 제가 보고도 봤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거의 뭐 우한이나 이탈리아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뭐 더 심하면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많이 환자가 나오는 것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우리도 한때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논란이 심했을 때 또 비슷한 방어 논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SNS에서. 네,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해 왔다. 감염 상황에 따라 미국을 나눠서 감염이 적은 지역에서는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지금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아마 미국인들도 좀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나라도 다음 주말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ਤੁਹਾਨੂੰ ਕਿੰਨੀ ਵਾਰੀ ਕਿਹਾ ਕਿ ਲਾਈਨਾਂ ਬਣਾਓ ਇਹਨਾਂ ਦੀ ਤੁਸੀਂ ਆਪਣਾ ਹੀ ਮੂੰਹ ਨਹੀਂ ਕਵਰ ਕੀਤਾ ਹੋਰ ਕੀ ਕਰੋਗੇ
저 얼차려는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도 다 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왜 이걸 어기느냐 회초리까지 치네요. 인도에서는요. 그래서 예. 회초리를 치고 또 최루탄을 쏘는 경우도 있고 예. 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영상을 봤습니다만 사실은 그 현장, 그 나라에서 저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죠? 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저렇게 회초리까지 또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이제 뭐 법적인 제재를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이들 혼내듯이 혼내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면 저렇게 회초리 때리고 또 얼차려까지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김영래 기자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회사들마다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로고가. 네. 그 로고를 좀 변형시켜서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봤습니까? 저는 아직 그 기사를 예. 못 봤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이게 폭스바겐이죠? 네,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게 아마 이어져 있었죠? 네, 저 위에가 붙어 있고 그러네, 맥도날드도 그렇고. 예, 맥도날드도 원래 붙어 있었는데 자, 맥도날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네요. 예, 재밌네요. 이거는 아우디죠? 네, 아우디. 예. 네. 뭐 특정 브랜드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디는 원래 올림픽 로고처럼 네. 이 동그라미들이 겹쳐져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원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 세계적인 기업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장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들 유명 운동 선수들도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인들 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 한번 볼까요?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무사히 완쾌하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의료진분들, 자원봉사자분들 또 어려울 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실천으로 위험했던 순간들을 잘 극복해왔지만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나를 지키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우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손흥민 선수가 방탄소년단의 지목을 받아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릴레이에 참여를 했고요. 다음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스타들의 응원 메시지 보니까 참 많은 분들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